오늘의 제일뉴스입니다.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합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제출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고 오는 7일 저녁 7시에 표결될 전망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해 여당 의원 8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 규탄과 대통령 자진 하야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푸드테크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이 마련됐습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에 있는 한전 지원 사택이 4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매각을 위해 10여 차례 입찰을 냈지만 모두 유찰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활용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추진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보고됐고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는 7일 저녁 7시에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인데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려면 국회 제적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비상계엄 선포 규탄과 대통령 자진 하야 요구가 잇따랐는데 이제는 대통령 호칭도 떼어버릴 만큼 격해지고 있습니다. 최종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5일 0시 48분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등 야6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까지 191명이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 이름 올렸습니다. 국회에 제출된 탄핵안을 보면 윤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 국민 주권주의와 권력분립 원칙 등을 보장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탄핵 사유가 제시됐습니다. 또 포고령에 따라 모든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 통제를 받고 파업, 집회가 금지됐기 때문에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침해됐다는 주장도 탄핵안에 포함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보고되었습니다. 지난밤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로 우리 국민은 대혼란과 공포를 겪었습니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비밀투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오후 7시에 표결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국회 제적의원은 300명, 산술적으로 볼 때 200명 이상 찬성표가 나오려면 국민의힘 소속 8명 이상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비상계엄 선포를 규탄하고 대통령 자진 하야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자치도의회와 일산시의회는 5일 윤석열 정권을 규탄하는 긴급 선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윤석열 대통령은 눈에는 국민은 없고 오직 야당 탄압과 김건희 여사와 그 일가를 비호하는 정권이라면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존재의 의미가 없다. 특히 자진 하야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 호칭을 떼어버렸습니다. 국민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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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탄핵이 추진되는 등 거세지고 있는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운명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전북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가 오늘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계엄 선포는 단순히 개인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으므로 이미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의 안위만을 위해 끝까지 정권 유지를 고수한다면 우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원율 협의회장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민주주의가 어둠 속에서도 빛을 잃지 않은 노력의 결실임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북도가 2029년 개항될 예정인 새만금 공항의 항공 수요 증가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합니다.
도는 새만금 공항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용역을 위해 내년 예산에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용역에는 동북아와 동남아 신규 노선 유치 방안 등 국제선 활성화와 지역 산업과 연계한 비즈니스, 관광 등 여객 수요 증대 방안을 찾는 과제가 담겼습니다. 또 공항 주변 개발과 항공산업, 민간 투자 유치 방안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항만 역사관 건립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군산시가 국비 확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122억 원을 들여 내항 일대에 항만 역사관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9년 기재부가 해수부와 군산시의 매칭을 권유하면서 추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는 건립 예산의 절반과 관리, 운영 등에 들어가는 비용을 떠맡아야 하는 부담에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김 양식을 육상에서 추진하는 대안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오늘 풀무원 등과 김 육상 양식 국제 심포지엄을 열고 연구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김 육상 양식은 서해안 해수 온도가 50년 만에 1.23도 오르면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겁니다. 도는 해수온 상승에 따른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내년에는 350억 원 규모의 국가 연구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군산대가 전문기업과 풍력 발전을 위해 기술 개발에 나섭니다. 군산대는 최근 부산 정관에너지, TS윈드와 풍력 발전 기술 개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술 개발을 공동 연구하고 유지 보수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 기술 자문 등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부산 정관에너지는 SK이노베이션 ENS의 자회사이고 TS윈드는 현대중공업에서 풍력발전기 유지 보수를 목적으로 2015년 설립한 업체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푸드테크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의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서게 됐고 국회에서는 푸드테크 산업육성법이 마련됐습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에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이를 위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용역은 2억 원이 투입돼 내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지난 4월 농림수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선정된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는 국비 등 105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국 최초의 식물성 대체식품 분야 연구시설로 오는 2026년까지 건립될 예정입니다. 연구센터가 가동되면 업무시설과 교육장 등 기업 공용 공간이 구축됩니다. 또 국산 농산물을 최대한 활용한 소재 연구가 병행됩니다. 특히 식품 로봇 등 푸드테크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전문 장비를 갖춤으로써 실험, 연구, 제품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원료가 입고되고 저장되어 지금 생산 공간을 통하고 지금 관리 협력 공간으로 업무 시설 그리고 교육장 등이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푸드테크 산업단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푸드테크 산업 육성법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실태조사와 통계 작성, 전문인력 양성, 기술개발 촉진, 혁신 클러스터 육성 등에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푸드테크는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등 전체 과정에 인공지능 등을 접목한 것으로 2020년 기준 세계 시장 규모는 665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조성될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가 푸드테크 산업단지로 집중 육성되면 일산시는 시장 공략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푸드테크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제 국가식품 클러스터 2단계를 푸드테크 3단으로 조성하고 있는 만큼 익산시가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거듭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연구시설 건립 절차가 본격화되고 푸드테크 산업 지원 근거까지 마련된 국가식품 클러스터. 일산시가 푸드테크 선도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확립되고 있습니다. KCN 추정호입니다.
익산 교육공동체지원센터가 운영됩니다. 이를 위해 익산시와 익산교육지원청, 원광대는 오늘 운영협약을 맺었습니다. 교육공동체지원센터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의 핵심적인 운영기구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역인재 양성과 교육환경 개선을 목표로 방과 후 학습관, 특별강사제, 교원 치유 힐링 프로그램 등 15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익산교육지원청은 지역 학교와의 협력 체계 구축을, 원광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난 7월과 8월 폭염으로 피해를 본 농가에 67억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전북도는 도내 3,576농가 4,000헥타르를 대상으로 66억 9천여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통상적으로 폭염이나 병충해 피해는 자연재해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도는 이상고온에 따른 벼멸구 급증 등의 상관관계를 입증해 재난지원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올 들어 군산에서 백일의 환자가 300명 넘게 발생했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백일의 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310명이 발생했습니다. 백일에는 주로 소아와 청소년으로 전체 확진자의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는 백일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손 씻기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교생이 9명 이하인 도내 초중고등학교가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부터 3년 동안 연평균 학생 수가 9명 이하인 학교는 모두 38곳으로 예상됩니다. 초등학교는 군산 무녀도초와 익산 왕궁남초를 비롯해 21곳, 중학교 16곳, 고등학교 1곳입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12월 밝힌 올해부터 3년 동안 9명 이하 학교 27곳과 비교하면 11곳이 더 늘어난 겁니다. 관광객이 많이 찾는 군산 시간여행 마을의 한전 직원 사택이 4년 넘게 방치되고 있습니다. 한전은 매각을 위해 10여 차례 입찰을 냈지만 모두 유찰되면서 흉물로 전락하고 있는데요. 이러다 보니 활용 방안을 서둘러 찾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일본 히로스가옥 인근의 3층 12가구의 한전 연립사택. 자플과 쓰레기 제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흉물로 방치되면서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한전이 정리 작업에 나선 겁니다. 지난 91년 2000제곱미터 부지에 지어진 후 직원들이 사용했다가 다른 사택으로 옮기면서 4년 넘게 비어 있습니다. 한전은 그동안 매각을 추진해왔지만 지금까지 유찰만 10여 차례. 공시 감정가가 16억 원이 넘다 보니 낙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관광지에 오랫동안 빈 건물로 방치되면서 골칫거리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 관광지고 하다 보니까 좀 보기 싫고 이렇게 놓자 보니까 또 앞에다 참 뭐 쓰레기들도 많이 내려놓고 그래요. 이제 여기가 벼 있으니까 동네 쓰레기가 여기가 다 모여.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주민으로서는 좀 불편한 점이 있죠. 군산시는 주민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활용 방안 모색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한전과 협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산시에서 연락이 한번 왔었고요. 본인들이 이런저런 방안이 좀 모색해보고 저희 본부 쪽에 접촉을 한번 해보고 싶다. 다만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만큼 아직은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 매입비와 철거, 활용 비용 등을 모두 군산시가 부담해야 하고 시의회의 동의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집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작년에는 거기 그 플래카드 적혀 있는 것처럼 14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또 16억 4천인가 만만치 않은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아무튼 조금 이제 고민은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한전이랑은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건 없습니다. 장기간 빈 건물로 방치되고 있는 한전 사택. 활용 방안이 마련될지 주목됩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철도노조가 오늘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 파업으로 인해 여객과 화물열차 등 220여 편의 운행이 중단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KTX는 평시 대비 67% 수준,
새마을호는 58% 수준 정도가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레일은 필수 유지 인력 만여 명, 대체 인력 4,500여 명을 투입하기로 했지만 열차 이용 불편은 불가피해 이용객들은 수시로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익산의 한 의류 건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익산 소방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2시 23분쯤 팔봉동의 한 의류 건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건조기기 한 대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2,1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이 3년 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출생아의 기대 수명은 83.1년으로 3년 전보다 0.2년 줄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이 80년, 여성은 86.2년으로 3년 전과 비교해 각각 0.1년, 0.3년 감소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특정 연령대가 출생 직후부터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해제와 관련해 도내 대학 교수와 대학생 등이 잇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규탄했습니다. 전북대 교수회와 직원협의회, 총동청회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과 함께 관계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전주교대 교수협의회도 무능한 대통령의 독단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이 국가와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수 있게 됐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했다며 윤 대통령의 사퇴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전북대 총학생회와 원광대 총학생회 등 학생들의 시국 선언문도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경매로 건물을 낙찰받아 수익금을 주겠다며 지인에게 억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2023년 1월 지인 B씨에게 친구 중에 경매하는 사람이 있다며 건물을 낙찰받으면 투자 비용의 10%를 주고 원금은 다시 투자하겠다고 꼬드겨 투자금 1억 3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식점에 무작위로 전화해 밥을 먹고 배탈이 났으니 합의금을 달라는 수법으로 전국 자영업자 수백 명을 올린 일명 장현맨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동전범죄를 7차례나 저질러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했고 피해 복구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약 10개월간 음식점 업주 456명을 속여 합의금 1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주정호입니다. 군산시가 내년에 지급할 군산 비행장 인근의 군소음 피해 보상금 신청을 받습니다. 군산시에 따르면 비행장 인근 군소음 피해 대책 지역 주민은 내년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보상금을 신청하면 됩니다. 군소음 피해 대책 지역은 옥서면과 미성동, 소룡동, 옥구읍 일부 지역으로 전체 보상금은 6억 6천여만 원입니다. 보상금은 내년 5월 결정하고 8월쯤 전액 국비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산 하재마을 팽나무가 국가자연유산인 천연기념물로 등재되면서 특별 전시회가 열립니다. 군산 평화박물관은 오는 11일까지 안녕 하재 특별 전시와 하재마을 팽나무 보존 방향 수립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주민들이 떠나며 마을이 사라져가는 과정을 기록한 이재각 작가의 사진과 하재마을 주민들이 제공한 기록을 담은 사진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익산시가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전국 장애인 복지사업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추천된 전국 44곳을 대상으로 장애인 자립 지원과 장애인 복지 전달 체계 등 4개 분야 12개 항목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익산시는 지원 조례 제정과 자립 정착금 지원, 장애인 특화 사업장 구축 등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산시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진흥청이 주최한 식량작물 기술보급 분야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올해 경진대회는 식량작물 분야 기술보급 사업에 참여한 전국 156개 시군 농업기술센터가 경합을 벌여 군산시 등 7개 기관이 선정됐습니다. 군산시는 밥사용 중간찰벼인 정다미 육성 사업과 이화명 나방 방제 연구 사례를 발표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보리 신품종 생산 가공 연계와 품종별 맹류 종자 채종단지 조성 등 다양한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망성면 새마을 분협회가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봉사를 펼쳤습니다. 회원들은 직접 수확한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 300포기를 독거노인과 취약계층 50여 가구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시 성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펼쳤습니다. 자생단체와 직원들은 김장 후 우리 동네 홍반장이 되어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달하며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아침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서 춥겠습니다.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최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먼 바다에서 2.5m까지 일며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